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우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10시부터 11시 반까지 이제 제가 진행을 할 거고요. 여느 때처럼 좋은 정보와 좋은 종목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다들. 그래요. 사면 배 아파. 사면 날라가죠. 배 아파 죽겠습니다. 예. 뭐 드신 분들 축하드리고. 예. 제가 로봇주 탑픽이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예, 사면. 반갑습니다, 다들. 예. 일단, 시장 얘기 먼저 좀 잠깐 할까요? 그래요. 예, 시장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현재 지수 상태고요. 현재 지수 상태고, 강보합 정도, 하고 있죠. 예, 강보합 정도 가고 있고, 이게 이제 지수가 좀 재밌는 게 있는 게, 제가 이제 10시 반, 11시 반까지 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그 전거래일 오후장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릴 시간은 사실은 없잖아요. 근데, 전거래일 오후에 3시 넘어서, 요게 이제 3시 넘어서 지수가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요거 혹시 왜 올라왔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3시 넘어서 요때 수급은 외국인이 한 1000계약 정도 선물을 빵 사면서 올리고 그 다음에 개인이 따라 사면서 올렸거든요. 요때. 그리고 이제 그 흐름이 그냥 오늘까지도 좀 이어지고 있어요.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낫겠죠? 뭐 어제 막판에 지수가 조금 오른 이유 아시는 분은 아시네요. 이게 어제 3시 9분경에 뉴스가 나옵니다. 양도세 관련 뉴스가 나오고요. 이게 이제 50억 관련해서 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와요. 근데 이게 너무 노이즈가 심한 것 같아요. 사실 어제 오전만 해도 또 다른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 시장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이 양도세는 좀 조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시장의 생각, 그러니까 시장 컨셉은 일단 제가 볼 때는 이래요. 어제 오전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10억도 아니고 50억도 아니고 그 사이에서 조건 달아가지고 조건부로 이제 단계별 설정을 하겠다 이런 얘기 나왔었거든요. 어제 오전에. 저는 지금 시장 컨셉은 딱 이 정도 수준일 거라고 봐요. 10억도 아니고 50억도 아니고 딱 그 사이에서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건 시장 컨셉이라는 느낌이 좀 있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50억 할 가능성도 꽤 높다고 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게 시장에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겠구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돼서는, 양도세 관련돼서. 어쨌든 어제 막판에 움직인 건 요 뉴스 때문에. 사실 요 3시 9분경 뉴스를 제 텔레그램에도 올려드렸었거든요. 3시 9분에. 제 텔레그램. 많이들 가입을 하십시오. 이거 이거죠? 예, 지수 또 올라오네. 이겁니다. 제 텔레그램 공짜니까요. 무료 정보 텔레그램입니다. 많이들 활용을 하시고, 관련 뉴스 저도 요 시간에 이제 제 직원 통해서 이렇게 띄웠었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시장은요, 어제는 전형적으로, 어제 미시장, 아침에 얘기 많이 들었겠지만, 그냥 딱 한 단어로 요약됩니다. 블랙아웃 기간. 블랙아웃 기간이라 함은 특별한 이슈가 없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별한 이슈가 없다 함은 지난주 주말에 고용지표 나왔잖아요. 그 뒤에 지금 특별한 이슈가 아직은 없다 보니까 종목별 시장이 펼쳐졌던 게 저는 미시장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결국은 어제 많이 설명을 드렸지만 고용 관련돼서 현재 미시장의 반응은,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렇게 많이 지금 부르더라고요 이미. 그러니까는 선제적 대응이냐 금리 인하가, 아니면 금리 인하가 후행적 대응이냐. 지금 이미 여기에 따라 지수의 반응은 너무 달라질 수가 있고 전자가 좋은 거거든요. 제가 계속 설명드렸던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그래도 아직은 선제적인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시장은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꺾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종목도 봅시다. 지수는 뭐 무난해요. 무난하게 좋고요. 무난하게 좋고, 근데 제가 오늘 요 차트를 보면서 약간 요 생각을 아침에 했거든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8월하고 좀 비슷하긴 하다 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비슷한 거냐, 요게 일봉인데 8월에도 보면 8월 첫 거래일날 급락했다가 중순까지 쭉 올렸다가 여기서 뺐어요. 그쵸? 지금 이번에도 9월 공교롭게 첫 거래일날 뺐다가 그다음 그냥 쭉 올라오고 있어요. 그쵸? 이 전반적인 메커니즘 자체가 좀 비슷하게 돌아가고는 있어요 지금. 이게 만약에 또 횡보로 간다면 또 한 9월 중순 돼서 또 한번 빼겠죠. 뭐 핑계거리는 뭐 이미 금리 인하를 했다 뭐 부터 시작해서, 그때는 FOMC를 했을 테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스텝에 대한 우려, 경기에 대한 이제 여러 이견들이 갈리는 모습, 혹은 시기적으로 이제 추석을 앞두고 빠진다면 아마 그런 논리로 뺄 겁니다 아마. 근데 그래봐야 박스예요. 그래봐야. 그리고 이 박스는 저는 상단 돌파 가능성이 유력하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기의 문제 지금. 근데 제가 어제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냥 단순하게 모양만 봤을 때는, 그냥 흐름만 봤을 때는 이건 상방이 유력한 흐름이 맞거든요. 근데 뭐 양도세부터 해서 고용지표, 뭐 금리 인하,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 뭐 저번에 알리바바 이슈도 있었고, 이슈들에 매몰되다 보니까 고민들을 중간중간 많이 하게 되죠. 이것 때문에 빠지는 거 아니야? 저것 때문에 빠지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들을 하지만, 냉정하게 시장은 그냥 기간 조정 잘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되게 잘하고 있는데, 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좀 심플하게 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봅니다. 제가 이제 디테일한 거는 계속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차피 매일 제가 설명을 드리니까 그걸로 저는 충분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오히려 여러분들은 조금 심플하게 볼 필요도 있다. 지수는 심플하게 보면 하락의 징후가 전혀 없어요. 뉴스에 너무 흔들리지 말자. 이 얘기를 일단 먼저 좀 드리고 싶네요. 아셨죠? 아셨으면 3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뉴스는 제가 해석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좀 단순하게 보십시오. 뉴스에 흔들리지 마시고. 아셨죠? 흔들리지 마십시오. 빠져봐야 박스입니다. 빠져봐야 박스예요. 그쵸? 그냥 종목 매매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그리고 이제 완전 6월달처럼 레벨업이 될 것 같을 때, 그때는 이제 뭐죠? 소위 말하는 주도주 잘 골라야겠죠. 지금은 그냥 종목 매매만 해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익률을 만드실 수 있어요. 만족할 만한 수익률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각자 다르겠지만, 그리고 이미 제가 얘기 드린 종목만 매매 잘 하셨어도 수익 꽤 많이 났을 거예요. 지금 뭐 사면은 뭐 날라갔고, 어제 얘기 드렸던 DR텍도 아까 오전에 6.7%까지도 상승을 했었어요. 지금은 조금 내려왔는데 아까보다는. DR텍도 오늘 흐름이 좋았어요. 초반부터. 그쵸? 그리고 뭐 나이백 계속 무난무난하고, 솔트룩스도 그렇고, 신라제니아 당일 급등했었고, 스맥도 다음날 올랐었는데 지금 또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스맥도 은근히 많이 올랐어요. 세명전기 요거 하나 유일하게 빠졌었는데 얘도 지금 반등 시도하고 있어요. 이제 매수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쵸?
코스텍시스 얘도 올라왔고, 원익, 아유 원익, 오늘 원익 홀딩스가 세요. 오늘 원익 홀딩스가 세고, 원익은 당일날 급등했고 눌렸다가 지금 또 가고. 사면은 뭐 말해 뭐합니까. 예. 어휴, 많이 올라갔어요. 13,000원대였거든요 18,000원이네 13,000원 18,000원이면 한 40% 올라갔네요. 예. 유프렉스도 올라왔습니다. 예, 그쵸? 신고가예요. 오름테라피틱도 말해 뭐합니까. 신고가죠. 예, 전부 올라왔어요. 지금 안 올라온 게 솔트룩스 그냥 매수가 수준에 있는 거 하나 바닥에 있어요. 근데 이 주식은. 다음 세명전기, 근데 이것도 한 3% 빠졌나? 나머진 전부 적게는 뭐 한 5%에서 많게는 한 40%까지 올라왔습니다. 뭐 이 정도면 뭐 그쵸? 충분히 많은 수익을 여러분들이 내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이제 시장 종목들 얘기하고 이따 또 관심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은 IT가 제일 세요. 그나마. 와, 이거 더 갔네. 아이고야. 예. 오늘 IT가 센데 반도체 요즘 흐름이 좋은 소부장 종목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거든요. 이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요즘 흐름이 좋은 소부장 종목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소부장이라고 지금 다 가지는 않아요. 다 가지는 않고 몇몇 개가 유독 잘 가거든요. 몇몇 개가 유독 잘 가요. 제가 자꾸 너무 물어본다. 그냥 얘기 드릴게요. 자꾸 너무 물어보는 건 좋은 게 아닌데. 기관수급이에요. 기관수급. 아주 그냥 원초적으로 접근하면 기관수급 좋은 종목들이 요즘 흐름이 다 좋아요. 한번 볼까요? 유니테스트 오늘은 잠깐 쉬는데요. 유니테스트 어떻습니까? 기관수급 짱짱하죠 최근에. 그쵸? 유니테스트가 최근에 이렇게 올랐죠. 기관이 땡긴 거잖아요. 그럼 이거 FST 잠깐 볼게요. 이것도 이렇게 땡겼잖아요. 직선으로. 얘도 지금 기관수급이 좋아요. FST도. 얘도 기관수급이 좋아요. 또 볼까요? 인텍플러스도 많이 올랐어요. 얘도 어떻습니까? 기관수급이 좋죠? 이제 밑으로 내려도 좋을 거예요, 아마. 밑으로 내려도 앞단에서부터 계속 기관수급이에요. 기관수급. 참고로 오늘 센 IT 중에 저희가 어제 사가지고 오늘 판 게 하나 있어요. 회원방에서. 저희가 사실 어제 하나 마이크론을 샀거든요. 진짜 너무 갔다. 근데 아까 15,000원 넘기 직전에 다 팔았는데 15,500원이 돼버렸네. 얘도 기관 수급이 좋아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제 얘를 이제 회원방에서 오후에 접근을 했던 이유는 기관 수급이 좋은 이제 종목들 중에 이제 고점 돌파가 임박해 보이는 걸 들어간 거예요, 그냥. 예. 여기가 이제 고점인데 고점 뚫으니까 탄력이 붙었잖아요, 여기서. 오늘 이렇게 시작 시가부터 뚫었거든요. 얘도 기관 수급이 좋아요. 그러니까는 기관 수급이 좋은 소부장이 유독 흐름이 좋아요. 공통점이. 요즘. 기관이 그냥 조정도 없이 땡겨버리더라고. 하나마이크도 아까 제가 체결되는 걸 이거는 매매를 하고 있었으니까 봤는데 15,000원 뚫을 때 보니까 기관이 그냥 시장가로 질러버리더라고. 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 종목을, 그러니까 종목이 많잖아요. 그런 쪽 종목을 한번 찾아보시면 좀 힌트가 될 거예요. 뭐 기관 수급만 보고 종목을 찾을 수는 없겠지만 전반적으로는 기관 수급이 좋은 것들은 일단 다 좋더라. 요즘 흐름이. 원익홀딩스 날라갔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IT가 좀 좋죠. 반대로 이제 바이오는 조금 쉬어요 오늘. 근데 바이오는 제가 그 가능성은 좀 언급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보면 바이오가
전략 후강이었어요. 전략 후강이었는데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고용이 안 좋을 거라는 신호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이제 베팅이 들어온 거라고 보거든요. 단기 베팅이. 그럼 단기 베팅이 들어온 건 어떻다? 단기로 빠져나간다.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 인하 가능성은 100%지만 단기 조정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때 가야 한다. 제가 아마 이런 논리로 바이오는 좀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이런 논리로. 바이오가 제일 좋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고용지표를 발표를 앞두고는 전 요게 좀 애매하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고, 실제 이제 월요일, 화요일 바이오가 그냥 뜨뜻미지근해요. 그쵸? 조정받는 건 조정받고 있고, 확실히. 그리고 제가 여기서 본 게 로봇이나 AI, 특히 AI는 오른 게 없어서, 오른 게 없으니 뭐 새로 낼 것도 없고. 그래서 치면 이런 쪽이 칠 가능성이 높은 거지, 바이오는 오히려 제일 좋기는 한데 반대로 제일 너무 뻔하기 때문에 요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요런 뉘앙스로 계속 언급을 드렸거든요. 자, 요거 기억하십니까? 혹시? 제가 이런 얘기를 지난주 금요일부터 드렸어요. 네. 금요일하고 어제 이제 얘기를 드린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면 2번 한번 쳐보시고요. 그 다음 스텝을 얘기를 드릴게요. 그 반도체가 제가 방금 기관이 사는 반도체가 좋다라는 언급은 드렸지만 기관이 안 사는데도 오르는 것도 있어요. 예, 그건 있죠. 근데 기관이 사는데 안 오르는 거는 거의 없어요. 기관이 사면서 계속 사는데도 안 오르는 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제주 반도체도 요즘 흐름 좋은데, 제주 반도체 보세요. 이 제주 반도체입니다. 기관이 그냥 때려 붓고 있죠. 얘도 지금 흐름이 이렇게 올랐어요. 혼자. 온디바이스에서 혼자 올랐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요즘 기관수급 좋은 것들은 아무튼 반도체에서 자꾸 저렇게 땡기더라고요. 예, 이 기억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아무튼 바이오는 저는 한 내일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바이오는 개인적으로는 내일 정도 타이밍 잡을 겁니다. 내일 정도. 참고로 저희도 지금 바이오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 Y바이오로직스인가 거의 최고점에 팔고 나서 바이오가 없어요. 지난 금요일날 팔았거든요. 이것도 아마 문자 보여드렸을 텐데 저희 여기서 다 팔았어요. 네. 그리고 바이오가 좋기는 한데, 근데 일단은 어제 오늘 확실히 약하고 하루 정도만 더 빠지면 딱 좋을 것 같아. 하루 정도만. 바이오. 그럼 한번 종목별로 타이밍 한번 잡아보자. 하루만 더 빠져라 이러고 있습니다. 하루만 더 빠지면 좋겠는데. 일단 그러고 보고 있어요. 네. 자, 로봇 넘어갈까요? 로봇 제가 계속 얘기한 대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로봇 제가 대장주 뭘 했습니까? 대장주는 로보티즈인데, 대장주는 로보티즈 맞아요. 근데 제 최선호주가 뭐였죠? 예.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미안해요. 맞아요. 이게 모든 사람의 입장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올랐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바이오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표현을 하는 이유는, 저는 최선호가 바이오라서 그래요. 사실은 저는 제 개인 최선호는 바이오고, 지수가 진짜 치고 가겠다 싶을 때는 최선호가 반도체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최선호는 저는 바이오. 네. 바이오에 지금 한이 많이 맺혀 있습니다. 네. 단타 쳤고 치고 나갔더만 날아가고 이런 게 몇 개 있었어가지고, 네. 바이오에 한이 많이 맺혀 있어요. 로봇 대장주 로보티즈고, 제가 계속 강조한 종목이 있죠. 계속 강조한 종목 3연이잖아요.
이제 관심주로도 얘기를 드렸고, 그럼 그 이유도 설명을 드렸죠. 로보티즈가 딴 게 아니라 액추에이터 때문에 간다. 이게 대표적인 액추에이터 기업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공통점이 이거예요. 근데 뭐 사면 말고 같이 이제 부품 라인에서 봐야 되는 종목들, 이것도 어제 다 얘기를 했을 텐데 아마 KNR 시스템 얘기했을 거고요. 하이젠 RNM 얘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 얘기했을 겁니다. 여기까지. 뭐 그리고 뭐 예전 이제 부품주로 뭐 SPG부터 해서 쭉 있기는 한데 한 요 정도가 그래도 제가 지금 좀 집중해서 보는 종목들이에요. 그리고 하나가 스마트 팩토리인데 이거 대장 뭐예요? 이거 대장이 현대무백스고, 이거 대장이 현대무백스고, 여기에 역시 관심주로 제가 드렸던 게 스맥이잖아요. 그때 스맥을 뭐라고 했죠? 이게 이제 그 뭡니까? S&T 그룹인가요? S&T 그룹 산하에 있고, 얘는 모백스는 현대그룹 산하에 있잖아요. 둘 다 이제 스마트 팩토리 쪽, 공장 자동화 쪽이고요. 모백스가 가는 흐름에서 제일 유사한 게 스맥이라고 아마 얘기를 드렸을걸요? 그때 스맥 관심주 얘기 드리면서. 무백스가 올라가는 그 흐름과 제일 유사한 게, 그 내용과. 그게 스맥이다. 딱 이 정도 보면 돼요. 지금은. 지금 트렌드는 요거니까.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바이오 좀 보는 종목, 이거 거의 매일 많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한 두세 번 얘기했어요. 제가 좀 선호하는 바이오, 에이프릴 바이오, Y바이오로직스, 보로노이, 뭐, 메지온, 또 뭐였죠? 보자. 봐야 됩니다, 저도. 또 뭐를 제가 선호한다고 했죠? 아, 오름테라, 오코닉 이런 거 있죠? 보시면, 뭐. 오름테라, 온코닉 테라, 이런 거. 이런 거 선호합니다. 예, 이런 거 선호합니다. 뭐 더 되자면 더 될 수는 있는데, 뭐 굳이 뭐 더 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이 정도 선에서 좀 선호해요. 예. 그리고 이 중에 이제 오름테라 같은 경우는 제 첫 번째 관심주였어요. 기억하시죠? 제 첫 번째, 2주 전에 첫 번째 관심주가 오름 테라피틱스였습니다. 네. 그 당시 26,000원이었고, 네, 그래요. 원이 7430까지 갔네. 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시장 보면서 좀 차분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분히 진행을 할게요, 이제. 아, 근데 제가 지금 계속 보면서, 야, 이거 너무 센데라고 계속 느끼는 게 조선주. 이거 너무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조선주가. 제가 아마 어제 이 시간에 트레이딩 자신 있는 사람들은 조선주 트레이딩까지는 가능하다고 했을 거예요. 조선주 말고 조선 기자재주. 기자재에서는 아직도 움직이니까요. 아직도 수급이 들어오니까. 트레이딩은 가능하고, 심지어, 저도 현방에서 샀다고 했을 거예요, 어제. 기억하십니까? 네. 저도 샀다고 했을 텐데. 조선 기자재는, 생각보다 너무 세요. 생각보다 너무 센데, 세서, 매매는 가능. 근데 조심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선수 영역이라고 보거든요. 조선주 말고 조선 기자재 얘기하는 거예요. 매매할 거면 기자재에서 해야 되거든요. 조선 기자재에서는 이제 너무 세요. 생각보다. 종목별로 매매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한데 제가 아마 이랬을 거예요. 어제 저도 회원방에서 샀다. 이거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면 1번. 이게 여러분들이 매일 들어오시죠, 매일. 예. 매일 하니까 매일 들어오세요. 좀 연속성이 있어야 좀 좋으니까 이야기하기도 편하니까. 기억하십니까? 제가 어제 심지어 회원방에서도 기자재 하나 샀다고 했잖아요.
기억하시죠? 그리고 이제 어제, 아니 대단하지 않습니다. 어제 쫄아서, 저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요. 쫄아서 약수익 보고 팔았더만 오늘 또 날라가네. 아, 저도 솔직히 속상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왜 쫄겠습니까? 이게 지금 선수 영역이라니까요. 저는 아직 선수가 아닌 거예요. 쫄리더라고요, 저는. 쫄리더라고.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는 과열이에요. 과열인데 계속 가잖아. 계속 가는 건 엄연한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약수익 보고 팔았어요. 그게 뭐였냐면요. 사실 현대임스였거든요. 현대임스였어요, 사실. 현대임스였는데, 어제 오후 기다리다가 그냥 약수익 보고 팔았어요. 솔직하게 얘기 드립니다. 손실은 아니니까. 네, 손실은 아니니까. 그, 오리엔탈, 동방성기, 화인베스트를 건드릴 만한 배짱은 없었어요, 제가. 그래도 조금 덩치가 있는 거에서 찾았고, 현대입스는 그래도 조단위 시총 갖고 있는 애니까요. 조단이니까. 그러니까 딱 이런 흐름 자체가 제가 지금 조선기자재를 보는 시각이에요. 조선기자재는 분명 고점에서 물리는 개인들이 와장창 나올 거예요. 이제는 어쩔 수 없죠. 이제 물리는 개인들이 어느 순간 분명히 와장창 나올 텐데, 그건 뭐 감내하셔야 돼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원래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은 항상 이제 반대급부가 나오기 마련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타 접근은 아직도, 오늘 생각도 비슷합니다. 아직도 가능은 한데요. 선수 영역이에요. 아직도 가능은 한데 선수 영역이니까 저는 관심주로는 얘기를 안 드릴 거예요, 당연히. 선수 영역의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아셨죠? 그렇게 보시고. 관심 종목 아직 얘기 안 했어요. 네, 아직은 얘기 안 했고, 시장 보면서 할 겁니다. 시장 보면서 차분히 할 예정입니다. 사실은 이게 막 그 따라가는 매매를 많이 하는 게 좋은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는. 네, 기본적으로는 좀 느긋하게 할 수 있는 매매가 가능만 하다면 최선이라고 보는데, 사놓고 그냥 적당히 있으면 알아서 수익 나는 게 제일 편하잖아요. 뭐 단타 칠 사람은 치고, 스윙할 사람들은 스윙하고, 그게 사실 제일 좋긴 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사자마자 오르는 것을 선호하겠죠. 그 사이에서 좀 갈등이 됩니다. 사자마자 오를 가능성이 높은 거는 사자마자 떨어질 가능성도 꽤 있어요. 변동성을 감내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반대로 사자마자 그냥 움직임이 그냥 미지근한데 내가 그 본 포인트가 괜찮으면 뭐 적당히 며칠 들고 있으면 알아서 조금 올라가요. 운이 좋으면 더 많이 올라가고요. 그래서 사실은 후자의 매매를 많이 하셔야 좋긴 하거든요, 원래는. 근데 이제 특성상 저는 약간 그래서 막 신라젠 같은 것도 하고 가끔은 좀 적당한 것도 하고 뭐 이러려고 합니다. 웬만하면 눌리는 거 많이 찾으려고는 하는데, 솔트룩스 이런 것도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고. 자, 종목들 좀 봅시다. 이제 저도 이제 관심 종목을 얘기를 해드려야 돼서 종목을 좀 이렇게 제가 지금 종목을 좀 많이 찾아야 돼요. 왜 많이 찾아야 되냐면 오늘 이제 오전에 10시까지 회원방에서 매매를 많이 해가지고 현금이 좀 많아요. 지금 입절을 좀 많이 해서 볼까? 오늘 아침에만 3개 팔고 왔어요. 지금 하나마이크론 어제 산 거고, 프로티나도 어제 산 거였고, 원익은 좀 들고 있었던 건데 3개 다 입절했거든요. 프로티나는 어제 오후에 좀 과감하게 질렀는데 뭔가 움직임이 찝찝해가지고 조금 입절하고 나왔더만 내려왔네. 이건 쏠 거면 바로 샀어야 되거든요. 요런 거는 약간 선수 영역이에요. 요런 거 뭔지 아시겠죠? 요런 거는 약간 선수 영역의 종목이에요. 최근에 그 JP 모건이 지분 샀다고 해가지고 급등한
이제 바이오텍 기업인데. 세 개나 팔고 지금 한 개 사가지고 조금 현금이 많아요. 지금 종목을 빨리 여러 개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드릴 관심주도 드려야 되고, 그렇다고 아무거나 드릴 수도 없고, 좋은 걸로 드려야죠. 자, 오늘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또 하나, 기가 막힌 게 하나가 있어요. 혹시 이거 기억하시나 모르겠다. 이건 제가 얘기했던 건데 좀 놀라긴 했어요. 뭐냐면, 수소 사실 봐줘야 되거든요. 수소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수소차에서 수소 경제로 가는데 사실은 수소 에너지로 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을 거고요. 수소 스몰캡 중에 제가 스몰캡 3인방 얘기 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이거 기억하세요? 수소 스몰캡 3인방. 이 중에 두 종목이 오늘 날라가던데. LTC, 그 다음 DK락, 아이고, K락, 한선 엔지니어링, 이거 혹시 기억 못하시나요? 제가 써드렸었는데, 이렇게. 원래 수소는 대장주가 있죠. 비나텍, 미코, 두산퓨얼셀, 이 정도가 대장주인데, 바닥에서 움직이는, 특히 DK락, 한선 엔지, 이거 완전 바닥이라고 했을 텐데. 특히 요거 두 개 완전 바닥이라고 했을 거예요. 얘는 조금 움직이는 종목, 미코랑 성격이 비슷하고, 요거 두 개는 완전 바닥. 예, DK락입니다. 예, DK락. DK락 어떤가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바닥 주식이 답답하거든요? 바로 안 움직이면, 바로 안 움직이면 뭐 답답할 수 있죠. 이러면 얼마나 편해요, 근데. 야금야금 가다가 슈팅 나오고. 야금야금 얘가 올라가도 슈팅. 한선엔지 어떻습니까? 네, 한선엔지도. 그쵸? 야금야금 움직이다가 슈팅. 이거 다 바닥에 있던 거거든요. 크게 보면. 바닥에서 이렇게 슈팅 나오는 거. 사실은 이런 종목을 찾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원래는. 그러니까는 이게 바닥에서 살살 돌리다가 슈팅 나올 수 있는 종목을 찾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원래는. 가는 종목 따라붙어서 매매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네, 언젠가 무조건 물립니다. 무조건 물려요. 물릴 때 손절 잘해야 돼요. 이거 잘 못하시면 이런 거는 하면 안 돼요. 물릴 때 손절을 잘해야 되거든요. 이거 명확해야 돼요, 이런 게. 근데 바닥에서 이렇게 나오는 종목들을 찾는 연습을 많이 해놓으면 얘네들은 딱히 손절할 그게 없어요. 그냥 알아서 수익이 나죠, 보통. 그래서 이런 거 찾는 연습을 원래는 많이 해야 되지만 요 후자가 자극이 되죠, 항상 보면. 항상 보면 오늘 뭐 가나 이렇게 맨날 찾아보잖아요. 후자가 자극이 돼요, 원래. 사면은 날아가 버렸어요. 사면은 그냥 생각하지 말고 좌고우면하지 말고 그냥 샀어야 되는데 실제 사기는 했는데 저도 여기서 매매 몇 번 했다고 설명드렸죠. 여기에서만 저도 요 구간에서만 매매 몇 번 했는데 요 박스 오면 살라고 제가 박스도 걸어놨잖아요. 여기. 근데 박스가 안 왔어. 너무 아까워요. 제가 여기 오면 다시 살라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안 왔습니다. 여기서부터 매매하기 시작했고요. 아쉽네요. 이게 참 눌리질 않네. 오늘 아침에 뉴스가 나왔어요. 오늘 아침에 호재성 뉴스가 나와버려가지고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물류용 자율주행 로봇을 국내에서 최초로 뭐 개발을 했다고 하죠. 물류용 자율주행 로봇. 근데 워낙 이게 사람들이 왜 가는지 이유를 잘 모르긴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것 때문에 가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물류용 자율 로봇 그것도 그건데 요 3-in-1 솔루션 스마트 액추에이터 제조라는 게 전 되게 키워드 자체가 지금 세다고 봐요. 지금 액추에이터 기업이 대장주니까 로봇은. 저 키워드가 저는 좀 세다라고 보고 있고요. 부품에 대한 관심이 확실히 있다. KNR 시스템 이런 거 보면 오늘 얘도 좀 움직임이 있네. 이런 것도 괜찮아요. KNR. 근데 얘도
자, 이제 사면은 너무 올랐으니까 그 다음 볼 게 뭐냐라고 한다면 저는 KNR. 하이젠. 근데 KNR이 저는 조금 더 올라가기 시작하면 얘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근데 얘는 아직 수급이 없어서 수급까지 붙어주면 참 좋겠는데 아직은 수급이 없더라고요. 참고로 사면은 수급도 있었어요. 그쵸? 사면은 기관 수급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자, 이제 진짜 종목 좀 찾아볼게요. 자랑 그만하고 자꾸 얘기했던 거 올라갔다고 너무 자랑하는 것 같아서 미안해요. 근데 그냥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본대로 움직이는 게 그냥 재밌어서 즐거워서 그냥 그런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도 틀릴 때는 오질나게 틀리거든요. 네오팜 좋네. 네오팜 이게 화장품이 요즘 사람들 거의 안 보는데 네오팜은 조정도 잘 안 받더만 결국 또 슈팅이 나오는군요. 얘는 화장품에서도 좀 특이한 업종이거든요. 네오팜이 옛날에 아토피 화장품 그거였던 것 같은데 달팽이 화장품인가? 네오팜? 그거죠? 달팽이 크림이 좋네요. 좀 찾아봐야 돼. 아니, 뭐, 겸손한 거 아닙니다. 겸손한 거, 이게 당연한 건데, 사실, 그렇죠. 겸손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짜 틀릴 때는 오질나게 틀리니까요.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도. 알테오젠도 오늘 많이 빠져. 그러니까 알테오젠 빠지는 걸 위하면 지금 코스닥이 선방하는 거죠. 1포인트라도 어쨌든 플러스니까. 알테오젠. 45만원 깨면 볼만하다. 알테오젠은 지금은 한 45만원 깨지면 볼만하긴 한데, 뭐 그렇다고 빠지라고 제사 지내는 거 아니긴 합니다. 이제 신규로 접근하려는 입장에서는 그런 포인트가 좋긴 하다. 그리고 제가 어느 정도 가격이면 좋겠는데 했는데 그 가격 안 오고 날아가는 것도 많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너무 그 주식 들고 계신 분들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 예를 들면 토모큐브도 이거를 신규 매수자가 지금 사기는 어려워요. 물론 아직도 11선이 안 깨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급등 주식은 11선이 생명선인데 안 깨졌어요 아직. 언제 깨질지 모르는 레벨까지 내려오긴 했는데 근데 신규 접근하는 사람은 11선이라고 덥석 사기도 그래요. 너무 많이 올랐거든. 좀 내려와야 볼 수가 있어. 이런 거 어쩔 수 없어. 안 내려면 뭐 일단은 추후에 또 기회를 봐야죠. 바이오는 오늘 근데 확실히 안 좋네요. 바이오는 오늘 전반적으로 조정이에요. 이 정도고 조선기자재 전 보면 안 될 것 같아 오늘. 조선기자재는 진짜 오늘 조금 제가 선수 영역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선수들도 오늘은 좀 조심하십시오. 조금 느낌 세한데 그냥 조선기자재 선수들도 조금 조심하는 게 어떨까 오늘은. 좋아요 선물이요. 수소는 이미 갖고 봅시다. IT 센게 심텍, 하나마이크론, 네오셈, TLB. 와, 동진도 세네. 동진 언제 이렇게 올랐냐? 동진, 대덕은 요게, 신고가네요. 대덕전자도 개 관련주예요. 개 뭐야. 최근에 미국에서 좋은 거.
아이씨, 회사 이름이 왜 생각이 안 나노. 네, 브로드컴 관련주입니다. 대표적으로 대덕전자. MLB 얘기했을 거예요. MLB 하면 이소페타시스인데 브로드컴의 MLB 하면 대덕전자라고 얘기 드렸을 겁니다. 오늘 신고가 같네요. 머니콜딩스는 로봇으로 가는 거고, 이소페타도 나쁘진 않아요. SFA 반도체 그냥 무난무난하고, 코리아 FT 이런 거 날아가는지 잘 모르셨죠? 자동차 부품에서 혼자 갑니다. 얘. 자동차 부품에서 혼자 가는 주식. 로드 페인트 들어가네. 로드 페인트. 대덕전자 TLB가 원래 대덕전자 자회사였는데, 사업부였는데, 둘 다 신고가 가고 있네요. 대덕전자와 TLB. 이건 SMT 실장 기업인데, 시총이 작겠다, 얘는. 어우, 489억이네. 이런 게 왜 뜨지? 오늘 2차전지 진짜 어떻게 됐나요? 2차전지는 LNF 사태 이후에 힘을 못 쓰네요, 아직은. 근데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나온 게 아닌가 싶긴 한데, 힘을 못 써. 이쯤에서 요거 한번 봅시다. 이쯤에서 자, 아까 그 반도체에서 요즘 특징이 기관이 사는 게 좋다고 했잖아요. 그거 한번 보자고요. 9월 달에 기관이 뭐 사고 있는지. 이거는 절대치는 아니고 시총 대비로 제가 해놓긴 했거든요. 기관이 지금 시총 대비로 많이 사는 거. 9월 달 들어서. 9월이 뭐 한 7거래일 됐는데. 보니까 테크윙을 제일 많이 사네요. 테크윙. 유니테스트. 테크윙도 요즘 많이 올랐잖아요. 그쵸? 유니테스트, 프로티나. 이거 바꿔줘. TFE, 제주반도체. 여기 스펙이 이렇게 많아. 비나텍. 비나텍은 조금 고점이고, ISC, 노머스, IT센글로벌도 최근에 좀 올랐어요. 올릭스, 오스코텍, 성광밴드, 로보티즈, 서브TND. 한번 절대치로 볼까요? 아니, 수량으로 볼까? 금액. 테크윙을 금액으로도 제일 많이 샀네요. 테크윙. 알테, ABL, 오스코텍, ISC, 파크, 여기까지가 반도체인 것 같고, 제주반도체, TFE, 유니테스트, 바이오가 많은데, 근데, 기본적으로. 서브TND, 하나마이크론. PSK, 얘도 괜찮겠다. 많이 올랐나? 하두, 하나머티, 가온칩스 FST, PSK 홀딩스. AD테크, 리노공업. 여러분, 지금 저도 그냥 실시간으로 보는 거예요. 저도 이거 오늘 처음 보는 거예요. 같이 보는 겁니다, 그냥. 예. 같이 보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방송을 위한 준비는 해오진 않아요. 계속 얘기하지만 리얼타임으로 하는 거를 더 선호합니다. 지금 한번 쭉 봤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반도체가 많아요. 그리고 바이오도 좀 있어요. 바이오 등치 있는 애들도 좀 있고 확실히 반도체가 많네. 잠깐만, PSK 어떠냐? PSK 뚫었고 이러고 있고 하나 마이크 PSK 홀딩스. 코스피는 향후에 어떻게 될 거냐면요. 아니 근데 뭐 덜덜 할 것도 없어요. 뭐가 덜덜이에요. 코스피는 이렇게 될 거예요. 이만한 게 언제 조만간 한번 나올 거라고요. 이만한 게 나올 거라고요. 아니 근데 저는 5천 간다는 사람인데 원래 이 앞에 올라갈 거 이게 1파래니까요. 사실은 1파밖에 안 된다니까요. 3파가 원래 더 길어요. 심지어 지금은 2파 기간 조정 중이고요. 지금 이러고 있고 저 앞에 올라온 게 이렇잖아요. 어휴, 이게 진짜 1파가 맞으면 진짜 어마어마한데? 얼마나 갈지 모르겠는데요. 아니, 지금은 근데 빡세요. 아직 뭐 방향 없어. 아이고 방향 없어요. 지금 없는 거를 억지로 있다고 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시장 보면서 이렇게 느낀다고 했을 건데 이미 뭐냐면 일봉만 보면 8월도 이랬어요. 사실 그리고 지금 9월도 이러고 있어요. 완전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형태거든요. 초에 뺐다가 올리고 중순에 한번 빼요. 이렇게. 그래서 중순에 한번 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면서 보시는 게 현재로서 맞아요. 다만 인버스를 지금 왜 봐요? 지금 가능성은 이게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의견은 다를 수 있어요. 사람들마다 의견은 이제 전문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 의견은 이거예요. 제 의견은 뭐냐면 지금은 박스입니다. 박스예요. 지금은 박스고요. 비추세고요. 조만간 방향은 나오겠죠. 영원히 박스일 수 없잖아요. 방향은 나올 텐데 저는 원래 9월 둘째 주부터 언제든 방향 나올 수 있다 였어요. 원래는 왜 그러냐면 고용지표를 저는 중요하게 생각을 진작부터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고용지표가 제가 우려하는 수준으로 사실은 나왔어요. 전 이렇게 박살나기를 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지표를 확인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 박살난 고용지표를 가지고 고용지표만 가지고 경기가 무조건 안 좋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다행이에요. 이건 다행이고. 그래서 이제 경기가 박살나서 막 비커스하고 이런 비상사태로만 안 가면 계속 25pp씩 금리 인하를 당분간 하는 거는 오히려 시장에 긍정적이라고 봐요. 아셨죠?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이고, 지금 어쨌든 고용지표가 나오고 본격 방향성이 그래도 안 나왔기 때문에 추가 지표 확인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내부적으로는 어떤 이슈가 있죠? 이제 국회 일정 이슈가 계속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쿼드러플 만기, 동시 만기가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10월 초에 추석이라는 또 시기적인 좀 찝찝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방향이 나오면 본격적으로 나오는 시기가 추석 이후일 수도 있겠다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이 정도가 지금 현재 제 생각의 업데이트입니다. 아셨죠? 저는 원래는 이 생각이었는데 지금 생각은 이 생각까지 같이 좀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 10월달 얘기하는 거고요. 10월달 얘기하는 거고요. 이때다라는 꼭 그건 아닌데 이런 생각도 지금 같이 하고 있다. 이럴 수 있겠구나 정도 지금 일단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고,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뉴스는 제가 해석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좀 단순하게 봐달라고 했잖아요.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이슈에 너무 흔들리는 거 아닌지. 실제 이렇게 지나고 보면 되게 가끔 이렇게 주가 흐름이 나온 거를 지나고 보면 아 이게 좀 뻔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내가 그때 했지? 라는 생각을 할 때 있지 않나요, 여러분? 이게 지난 차트를 보면 좀 뻔해 보이는데 왜 내가 이런 선택을 했을까?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신 분 1번 한번 쳐보십시오. 이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 지난 차트를 보면 야 여기서 사서 여기 팔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았는데 왜 나는 거기서 그걸 못했지? 앞으로도 많이 하실 거예요, 이런 생각들을. 근데 이런 생각, 이런 경험들을 자꾸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게 지난 차트를 본다는 건 뭐예요? 단순하게 보게 되잖아요. 그냥 차트 딱 있는 거 단순하게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리얼타임에서는 온갖 뉴스랑 이슈나 뭐 온갖 뭐 수급에 뭐 별의별 거에 다 휘둘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거에 자꾸 휘둘리니까 멀리서 단순하게 보지를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참 어려운 거지만 일단은 여러분들 좀 단순하게 보라는 의미도 지금 이 흐름이요. 이 흐름이 어디가 빠질 것 같은 흐름이냐고요. 난 그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내가 이상한가? 도저히 빠질 것 같은 흐름이 나온 적이 없는데 왜 빠질 것 같은 흐름이 어디서 나왔어요 대체 여기서? 제가 차트를 잘못 알고 있나요? 전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어디서 빠진다는 거예요 지금. 기간 조정 잘하고 있는데 대체 어디서 빠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지수 보면서 딱 한 번 위기감을 느낀 적이 있어요. 제가 회원분들한테도 얘기를 했던 건데 제가 이날 오전에, 이게 오전이었거든요. 제가 이날 오전에 딱 한 번 위기감을 느꼈어요. 이날 오전에. 그래서 제가 이때 아마 문자를 뭐라고 드렸었냐면 회원들한테도 이 포인트는 깨면 안 된다고. 이 포인트가 깨면 밑으로 열린다. 오전에 보냈어요. 근데 이날 오후에 돌렸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 제가 유일하게 긴장한 건 이때 빼고는 없어요. 아예. 지수를 지금 긴장한 적이 없는데 그냥 횡보하고 있는데 뭘. 그래서 여기서 인버스를 논하는 게 전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어떻게 인버스를 논하죠? 물론 뭐 생각이 다를 수는 있어요. 인버스나 공매도나 뭐 현금 확보 이게 이런 식인가? 라는 생각이 제 생각이고요. 지금 제 생각은 그냥 근데 지금은 비추세라서 종목 매매하자 그냥 짧게 하자. 지금은. 그리고 추세가 본격화될 때 주도주 매매하자. 약간 요 마인드입니다. 저는 지금 요 마인드로 보고 있고 하방 배팅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의견은 전문가마다 다를 수 있다라는 거는 좀 얘기를 드릴게요. 제 생각은 이렇다는 거예요. 아셨죠? 충분히 설명이 됐을 것 같고 이 정도면 에이 괜히 설레서 봤네. 2%밖에 안 올랐네. 그래도 올랐네요. 솔트룩스도 올라오네. 누가 솔트룩스 올라간다길래 설레서 봤더만 2% 2.3% 올랐네요. 솔트도 어쨌든 오르고 있죠. 다 올랐어. 안 오른 거 찾기 좀 어려워요. 종목 이제 드려야 되는데 11시엔 제가 드릴게요. 기왕이면 내일도 좀 좋을 법한 걸로 드려야 돼서 이게 제가 얘기를 하면서 종목을 찾으려니까 조금 더 힘든 건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예, 이게 원래 좀 이렇게 종목을 조용히 하면서 좀 찾아야 되는데 두 가지 일 하기 어렵잖아요. 말하면서 타이핑하면서 주식 보면서 종목 찾는 게 쉬운 건 아니라. 잠깐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OS 캐드 아프지 않니? 아유 아니
원익은 참 좋네. 이건 먹고. 와, 차트는 이런 거 이쁘다. 너무 스몰캡인데 차트는 이쁘네요. 이게 왜 차트가 이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약간 이런 게 저는 이제 생기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차트를 딱 보고 와, 얘 되게 차트 이쁜데? 약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와, 얘는 왜 차트가 이쁘지? 하고 내용 찾아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지금 그냥 막 아무거나 두들겨 보다가 이런 건 차트가 이쁜 거예요. 근데 시총이 너무 작아. 딴 거 같고요. IT로 알고 있는데 이거 온디바이스 쪽인가?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온센서 AI 쪽이네요. 차트 이쁜데 근데.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지금 실적은 안 좋고. 딱 봐서 느낌 있는 게 사실은 좋은 거긴 하거든요. 특히 단기 매매는. 뭐 가끔 좀 작은 종목도 하는 날이 있어야죠. 오늘의 관심주 ALT 하겠습니다. 이제 가격은 지금 봐가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시총이 좀 작은 스몰캡이긴 한데, 일단 자리 되게 괜찮고, 당연히 실적이 안 나오니까 스몰캡인데, 업종이나 뭐 이런 거 괜찮은 것 같은데요. 관심 가격대는, 분봉을 뭐 봐야 돼요. 8,500원부터. 네, 8,500원부터. 근데 거래가 좀 적긴 한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런 주식 하는 걸 좋아하진 않는데, 아이고, 너무 거래가 작긴 한데, 보십시오. 이 사이에서 넉넉히 드릴게요. 요 사이에서만 보시고요. 요 사이에서만 보시고, 리스크 관리는, 일봉을 봐야 되구나. 너무 밑으로 밀면 안 되고, 그냥 오늘 저가로 하는 게 낫겠다. 8,100원. 오늘 저가가 8,110원이거든요. 이 정도 바운더리 정해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ALT. 얘는 이제 온센서 AI 관련된 종목으로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기업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 여기 제가 분류해 놨을 텐데. 근데 이게 상장한 지가 아주 오래되진 않았을 거예요. 한 1, 2년 됐나요? 제 기억엔. 그쵸? 한 2년 됐어요. 2년 조금 넘었는데, 연초에 그 온디바이스 AI 종목들 올라갈 때 한번 크게 부각됐던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바닥에서 횡보하다가 지금 모양이 되게 이쁘긴 해요. 그래서 이게 어제 DR텍 요런 거랑 지금 자리가 좀 비슷한 거예요. 요게 한번 보세요. 네, 요 DR텍 차트고요. 요게 ALT 차트입니다. 조금 비슷하다고 느껴지시나요? 제가 얘기하는 게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요게 조금 비슷한데, 어제 DR텍하고 오늘 ALT
자리가 비슷해요. 이거 이해되시는 분 1번 쳐보시고요. 이해되시는 분이 적으시면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거 이해되시나요? 제가 요즘 그 러닝을 하는데 그 거의 저녁에 많이 뛰거든요. 저녁에 그 많이 뛰는데 참 이게 러닝을 하고 콜라를 먹으면 내가 뭐 하는 일인가 싶어요. 솔직히 말하면. 콜라가 한 캔이 한 148kcal가 되네요. 148kcal. 요거 한 캔이. 보통 이제 저는 뛰고 한 400 정도, 그 헬스기계로 한 400 정도 그 칼로리 소모를 하고 오거든요. 오는데, 야, 이거 2잔 먹으면 끝이잖아, 그러면. 이거 2개 먹으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3개는 먹어야 되는구나. 심지어 운동을 하고 오면 와이프가 그래요. 라면 먹으라고 그렇게 꼬셔요. 라면 먹으라고. 운동하고 오자마자 이제 라면 맛있게 끓여 먹으라고. 끓여줄까 이래요. 아니면 저기 초코파이 먹으라고 그러고. 심지어 먹은 적도 있어요. 네,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네, 너무 먹고 싶어서 오자마자 라면에 초코파이에 과자 하나 먹고 콜라 먹고 잔 적이 있어요. 그러면 운동 안 한 것만 못하지 않아요? 그냥 잡는 게 낫지 않나? 아, 제로, 네, 진짜 제로 먹을게요, 이제. 근데 제로는 코카콜라보다 펩시가 낫다. 이거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제로는 코카콜라보다 펩시가 더 맛있던데요? 펩시콜라가 더 낫다. 그냥 콜라는 코카콜라가 맛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로는 펩시가 더 맛있더라고요. 이거 인정하십니까? 제가 딱 이래요. 딱 다 먹어봤는데 펩시는 맞아. 펩시는 제로가 맛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펩시는 제로가 맛있어. 자, 콜라 애호가로서 펩시는 제로가. 아, 지금 설명을 일단 좀 드릴게요. 아까 그 뭐 얘기였냐면 DR텍 먼저 한번 봅시다. 제가 요거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DR텍이 보면 계속 이제 빠졌어요. 계속 빠지다가 이제 바닥에서 심지어 여기 보통 이런 구간에서 개인들이 손절을 많이 하게 돼요. 어떤 구간이냐면 이런 구간에서 이제 저점을 막 이탈한다 이러면서 이제 손절을 한다고요. 근데 여기서부터 공교롭게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데 이 올라가는 이 과정을 보면 요 볼린저 모양을 한번 잘 보세요. 요 파란 선하고 빨간 선 모양. 파란 선하고 빨간 선이 모양이 이렇게 중간중간 거래가 이렇게 들어오고 요게 확산이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수렴이 되고 요 볼린저 상단을 막 뚫는 요 지점. 볼린저가 확산이 됐다가 수렴이 되고 상단을 뚫는 그 지점. 그러면서 지킬 건 다 지키는. 이거랑 요게 이제 DR텍의 차트예요. 어제 위치가 딱 그 자리였거든요. 그리고 ALT 한번 볼게요. 아, 제로 먹을게, 제로. ALT. 얘가 지금 보면 주가가 이게 쭉 이제 횡보하다가 요 막판에 횡보하다가 여기서 저점을 깨면서 한번 털어 먹어요. 여기서 이제 개인들이 손절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공교롭게 올라가. 거래를 터뜨리면서. 근데 이렇게 볼린저가 이렇게 확산이 됐다가 수렴을 하면서 요 상단을 수렴된 볼린저 상단을 뚫는 지점. 그러면서 지킬 거 다 지키고
차트 똑같다랑 이제 이해되시죠? 요런 측면에서. 요거 이해되셨으면 3번 한번 눌러보시죠. 어떤 측면에서 제가 지금 차트가 똑같다고 얘기를 한 건지 이해되시나요? 그런 이제 메커니즘이 똑같아요. 뭐 아예 동일할 수는 없죠. 근데 똑같아요. 이해되셨죠? 네. 재밌죠, 여러분? 이런 거 재밌지 않나요? 우리 막 나는 왜 이런 게 재밌지? 옛날에 오락실 가면 막 틀린 그림 찾기 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공통점 찾기, 틀린 그림 찾기 이런 거 전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트 보는 걸 좀 좋아하나 봐요. 재밌어요, 아무튼 이런 게. 그 패턴 보는 것도 재밌고. 여기서 이런 패턴이 나왔네, 막면서 똑같은 건 또 없을까? 막 찾고. 이런 거 재밌어요, 저는. SP도 가는구나. 제가 아까 이거 좀 깔짝깔짝 거렸는데, SP는 사실 지금 로봇주에서 제일 먼저 움직인 주식이거든요, SP가. 근데 자리가 조금, 뭔가 붕 떠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11선 안 깼죠. 그러니까 그 섹터에서 진짜 센 애들은 11선을 잘 안 깨요. 여기 얘도 보면 11선을 안 깼어요. 요게 11선이거든요. 차트는 뭔가 붕 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내려와야 차기 좋을 것 같긴 한데 사실 11선을 안 깨기는 했어요. 지금 좀 올라왔네. 제가 오전에 좀 고민했던 종목이라서. 예, 오전에 좀 고민하다 만 종목인데 올라왔어요. 에이, 까비. 요런 건 까비. 예.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저는 이런 게 너무 많아서 고민하다가 참 주식이 이상해요. 고민하다가 그냥 패스하면 잘 가. 그렇죠, 여러분. 고민하다가 패스하면 잘 가고. 잠깐만, 여기 ALT죠? 아유, 원익도 날라갔네. 아유, 원익도 오늘 아침에 다 손절이래. 다 입절했는데, 저희 회원방에서. 아까운데요? 제 원익은 사실, 이제, 이날이구나. 9월 5일날 절반 입절을 했는데, 절반 남기기 싫어서 오늘 다 입절했더만, 날아가 버렸네. 아깝습니다. 아까워요. 근데 이렇겠죠? 여기도 이렇게 많이 공식적으로 관심주를 제공했고, 그 밖에 설명하면서 여러 종목들을 얘기했는데, 솔직히 올라간 게 너무 압도적으로 많은데, 99% 아닌가, 거의. 떨어진 거 자체를 찾기가 어려운데, 하필 내가 산 것만 안 가. 하필 내가 산 것만 안 가. 하필 나는, 다 구경만 하다가 솔트룩스 샀는데, 이것도 수익일 거예요, 근데. 얼마 수익이 안 났어. 하필 나는 세명전기를 샀네. 이런 거. 난 딴 거는 손도 안 댔는데. 근데 그럴 수가 있나? 그럴 수가 있을까요, 과연? 그럴 확률이 얼마나 돼요? 참, 그래. 근데 원래 주식하면 그런 일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얘도 같다. 제가 이거 세명전기 얘기하면서 설명 몇 번 드렸는데, 기억하세요? 이거 보성파워텍. 요거 혹시 내용 기억하시면 1번. 제가 원전에서 실적 제일 좋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실적 좋은 건 나중에 보면, 그러니까 원전에서 이번에 실적이 좋았던 게 대표적인 게 보성파워텍하고 BHI예요. 근데 제가 보성파워텍은 적극적으로 얘기를 못했던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매매하고 있었거든요. 네. 저희 얼마 못 먹고 팔았는데 오늘 가네. 횡보를 너무 오래 하더라고. 모양은 좋았어요. 보성파워텍 얘기 드릴 거 그랬다. 모양은 좋았는데 요거 두 개가 아무튼 실적이 좀 좋았고요. 그 변압기 쪽에서는 확실히 이제 조금 세명전기가 실적이 좋아요. 세명전기가 가긴 갈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그 수급이 한번 꼬였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10,000원 넘어갔다가 또 살짝 눌리고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10,000원이라고 해봐 이제 코앞에 왔는데 뭔가 기관 수급이 꼬였던 것 같아요, 얘는. 적게 산 거
내가 보초병 일합시고 이제 한 주 샀어. 한 주. 흐름 보려고 한 주 샀는데 수익률 100%. 한 주 산 거는 수익률 100%고 이제 한 1000만원 산 거는 마이너스 10%. 한 1억 산 거는 마이너스 30%. 화딱지 나서 다 손절치고 딴 걸로 옮겨갔더만 손절친 건 그 다음날 상한가. 이런 거는 원래 근데 비일비재해요. 너무 자주 일어나죠, 이런 게. 그래서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자, 요거는 이제 제 언어인데요. 제가 이제 뭐 유튜브 지금 한 2주 좀 넘었죠. 이제 계속 진행을 아마 하게 될 테니까 제 언어를 이해를 해 주십사. 수급이 꼬였다가 뭘까? 수급이 꼬였다라는 저의 얘기는 뭐냐면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 말 그대로 수급이 꼬인 건데 우리가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면 좋아요, 나빠요? 좋죠.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면 좋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메이저 매수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메이저가 매수를 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이걸 다 좋아하잖아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매수를 하고 참 우리는 개인이면서도 개인이 팔면 좋아요. 네. 그쵸? 우리도 개인인데 개인이 팔면 참 좋아해. 개인이 팔고 외국인하고 기관이 내 주식을 사주면 좋아하더라고 사람들이. 근데 좋은 거 맞기는 한데요. 이게 역설적인 게 하나가 있어요. 시황 즉 매크로는요. 메이저도 거스를 수 없거든요. 얘네도 거스를 수가 없어요. 얘네도 100% 알 수가 없다고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시황 즉 매크로의 변화가 있을 때 거꾸로 좋아서 외국인 기관이 특히 기관이 자주 잘 이러는데 좋아서 기관이 왕창 산 주식이 오히려 잘 빠져요. 이런 주식이 오히려 잘 빠져요. 왜냐면 얘네들이 손절 쳐서 그래요. 혹은 얘네들이 비중 축소를 해서 그래요. 그래서 A 주식이 엄청 좋아 보여. 기관이 한 100만 주 샀어. 100만 주를 샀어요. 근데 시황이 혹은 섹터 전망이 좀 안 좋아졌어. 그럼 얘네가 먼저 산 기관이 50만 주를 던져요. 주가는 급락해요. 이런 거 많아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분명히 A라는 주식은 좋은데 분명히 내용이 좋거든. 그래서 기관이 이렇게 산 거거든요. 기관이 이렇게 샀다고요. 그래서 근데 뭔가 갑자기 어떤 그 묘한 변화 때문에 얘네가 물량을 줄여야 되는 상황. 그래서 얘네가 물량을 줄였어. 그것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니까요. 이게 저는 대표적으로 제가 수급 꼬였다고 표현하는 게 요 얘기하는 거예요. 요 얘기. 뭐 다른 케이스도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수급 꼬이는 게 이거예요. 말 그대로 꼬였어. 나쁘진 않아. 심지어 좋아 보여서 메이저가 맨날 샀던 주식이야. 근데 꼬였어, 수급이. 이해되시죠, 이거? 이거 이해되시면 3번 한번. 제가 표현하는 수급이 꼬였다라는 건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그거를 제가 여기까지 얘기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냥 수급이 꼬였다 이러고 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이거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사례를 보여드리면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예를 들면 미코는 지금 자리도 이것도 괜찮아요. 이것도 잘 보십시오. 수소주 중에선 되게 근데 이거는 약간 중장기 성향의 종목이긴 한데 아무튼 미코 잘 보시고 미코가 어땠냐면 수급이 미코의 주가를 한번 봅시다. 일단 주가를 한번 보시면 대략 이때부터 흐름이 빡세죠. 거의 뭐 고점을 뭐 여기서도 뚫고 했는데 저 때가 언제냐면 5월 중순이에요. 5월 중순경부터 현재 주가랑 큰 차이는 없어요. 5월 중순부터 수급 봅시다.
수급을 보면 이렇게 5월 중순 요때부터 주가는 비슷한데 보세요. 연기금 한번 보세요. 연기금 5월 21일부터 맨날 사죠. 네, 기관도 전반적으로 계속 사고요. 연기금은 맨날 사요. 맨날 삽니다. 이렇게 쭈루룩 사죠. 하루도 안 빼놓고 삽니다. 야씨 얼마나 좋으면 미친듯이 사요. 미친듯이 계속 삽니다. 아니 근데 이때부터 갑자기 조금씩 6월 말이에요. 조금씩 이제 뜨문뜨문 하더니 이때 팔아요. 이때 팔죠. 갑자기 팔죠. 많이는 안 팔아요. 줄인 거예요. 이거 말 그대로 너무 많이 샀는데 주가는 계속 제자리였을 거예요. 줄입니다. 여기서 안 사고, 그쵸? 그러니까 한 6월 말부터 스탠스가 일단 매수하던 거 스탑.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이제 팔기 시작했어요. 주가 어땠어요? 주가가 이때부터 이제 사기 시작을 합니다. 요때부터 이제 매수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연기금을 위주로 해서. 그러다가 한 달을 이렇게 꼬박 사. 주가는 그대로. 주가는 왔다 갔다 그대로예요. 한 달을 꼬박 사다가 여기서부터 좀 뜨문뜨문 하다가 조금씩 팝니다. 그러면 주가 내려와요. 이거는 말 그대로 물량을 좀 줄인 거라고요. 그 당시 7월 달에 뭔가 시장 분위기가 애매했을 거라고요. 근데 기억하시나요? 6월 달에 우리 시장 되게 좋았다가 7월부터 박스로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맨날 사주던 연기금이 야금야금 파니까 주가가 내려온 거라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 기대감으로 올라갔다가 실적 별거 없네 하면서 또 뺐다가 그랬다가 뭐 수소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또 이렇게 급등을 한 뭐 이런 케이스인데 이런 구간이 수급이 꼬여서 나오는 흐름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런 구간. 이제 미코로 치면 요 구간. 요게 약간 수급이 꼬였다. 근데 이거는 좀 각도가 완만하다 그래도. 되게 각도 센 것들도 많거든요. 지금 세명전기도 약간 그래요. 세명전기. 네. 이제 지금은 반등 포인트인데 세명전기가 8월에 좋았어요. 8월에 좋았죠. 8월 수급 보세요. 8월 수급을 보시면 자 여기가 이제 8월이잖아요. 8월인데 어떻습니까? 이게 다 기관이거든요. 기관이 왕창 들어왔어요. 누가 샀죠? 사모펀드, 투신, 연기금. 그렇죠? 투신, 사모펀드, 연기금. 언제부터? 8월 초부터. 얘네가 기관으로 해서 잡혀가지고 얘네가 다 산 거라고. 8월 중순까지 얘네가 샀어요. 근데 그 이후에 수급이 어떻게 됐냐면 투신, 사모펀드, 연기금은 사실 별로 안 팔았네. 특히 사모펀드가 좀 많이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급이 지금 꼬인 거라고. 이 수급이 이게 좋아서 얘네가 공격적으로 샀던 건데 얘네가 팔면서 주가가 빠진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주가도 실제 좋았다가 무지하게 좋았다가 이렇게 내려온 게 투신 사모펀드가 던져서예요. 다른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유는 딱 그거. 그럼 얘네가 왜 던졌느냐? 뭐 그걸 뭐 디테일하게 알 수는 없지만 뭐 차익 실현을 좀 했을 수도 있고요. 말 그대로 세론을 좀 한 거기도 하고요. 이해되시죠? 이게 뭐 어떤 메커니즘이지? 이런 게 수급이 꼬인 거지 다른 건 없어요. 그리고 하나만 예를 제가 더 드릴게요. 청담글로벌이 약간 그랬어요. 제가 보기에는 얘도 약간 그랬어요. 이 청담글로벌이 7월 달에 갑자기 한 뭐 상한가 2번 가면서 급등을 하거든요. 7월 중순에. 근데 저때 제 회사가 뭐가 좋니 막 얘기 많았는데 그 당시에 수급이 어땠냐면 7월 중순에 갑자기 이렇게 기관이 들어와요. 근데 이게 보면 이제 뭐 여기 다 들어왔어요. 얘는 특히 이제 투신이 많이 들어왔고 여기 연기금이 또 이렇게 들어옵니다. 갑자기 들어왔어요. 7월 중순에 바닥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 6,000원대에서 만원대 가는 이 과정에서 이렇게 왕창 들어왔다고요. 보이시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얘네도 결국은 얘네가 엑시트 되면서 주가가 빠진 거예요. 다시
그냥 별거 없어요. 그냥 얘네가 빠지면서 얘네가 다 팔았잖아요. 지금 투신 팔고 연기금 팔고 8월 중순에 그래서 주가가 7월 중순에 이렇게 7월 중순에 갑자기 급등을 하고 이랬다가 갑자기 8월 중순에 급락을 한 거라고요. 이해되셨죠? 이때 기관이 산 거고요. 이거 기관이 판 거라고요. 이게 뭐냐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참 종목이 좋아. 이때는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와, 이 종목이 얼마나 좋으면 좋은 얘기도 많이 나오고 실적도 좋다 그러고 성장성도 좋다는데 기관이 그냥 쓸어담네. 기관이 쓸어담네 막 이럴 텐데, 예, 그 쓸어담는 기관이 팔면서 이렇게 된 거라고요. 딴 게 없다고요. 지금은 오히려 이제 좀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저는 이제 수급이 꼬였다라는 그냥 말 한마디로 그냥 표현을 많이 하고요. 저런 케이스가 은근히 많아요. 보다 보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건, 외국인하고 기관이 산다고 무조건 좋은 거 아니에요. 이면에는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는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아셨으면 1번. 외국인과 기관, 특히 이 산다고 좋긴 한데, 좋은 건 뭐 좋은 건데, 이면에 이런 것도 있다는 거. 이런 것도 있다는 거. 알고 보세요. 네,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론 이런 것도 많잖아요, 우리나라. 기관이 손실일 것 같진 않은데 수익을 좀 덜 보겠죠. 그리고 보면 기관이 다 파는 것도 있는데 보통은 보면 아까 예를 드린 것처럼 이런 게 많아요. 좋아서 한 100만 주 샀다가 어디 갔냐?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좋아서 한 100만 주 샀다가 한 50만 주 팔고 이러면서 주가 빠지고 이런 게 많아요. 그리고 다시 사면 또 올라가고 이래요. 기관 수급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런 일들은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이면에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된다. 그냥 단순하게 기관이 사면 무조건 좋아, 외국인이 사면 무조건 좋아 이러지 마시고, 살 때야 좋죠. 근데 산 거는 이미 과거의 일이긴 하거든요. 냉정하게 생각을 하면 기관이 산 거를 내가 딱 지금 봤어. 과거에 산 거잖아요. 가장 최근에 과거에 산 거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냉정하게 따지면 과거의 일이라고요. 어떻게 보면 무조건. 그래서 걔네가 그럼 팔면 어쩔 건데요. 오늘부터 팔면 어쩔 건데. 지금까지 샀어, 좋아. 오늘부터 팔면, 내일부터 팔면 어떡할 건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다는 걸 생각을 하시라는 거죠. 단순하게 외국인 사면 좋은 거고 기관 사면 좋은 거고 이건 아니에요. 아셨죠? 왜 샀는지가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보면 왜 샀는지가 중요하다. 한국선제 많이 올랐네 오늘. 테마주 에클론. 에클론도 좋은데 관리 종목이더라고요. 뚫었네. 그러니까 에클론 같은 거는 이제 패턴을 뚫었네요. 근데 관리 종목이라서 제가 안 보기는 해요. 채팅창 화면이 흐린가요? 이거 흐린가? 흐린가? 이거 지금 화질도 많이 노력한 겁니다. 이거 저 유튜브 2주 전에 초창기 할 때 기억하십니까? 저 얼굴 막 그 찌글찌글하게 나오고, 예, 막 찌그러져서 얼굴 나왔었잖아요, 화면이. 그래서 카메라 바꾸라고 하고 막 이래가지고 제가 카메라도 바꿨거든요. 카메라도 바꾸고 세팅 다시 한 거예요, 지금. 지금은 좀 낫지 않아요, 그래도? 한 2주 전에는, 와, 얼굴이 어마어마하게 찌그러져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미스테리이기는 해요. 그 카메라는 왜 그랬지 대체?
그 카메라도 그렇게 싸구려는 아니었는데 그건 아무튼 이상했어요. 세팅을 제가 잘못한 것 같은데. 여튼 예, 오늘의 관심주는 얘입니다. ALT고요. 솔트룩스 좋네요. 솔트룩스 나나필 솔트룩스 사셨다는 분들 이렇게 올라오면 마음 편하지 않나요? 올라오면 좀 마음 편하지 않나? 이게 왜 바닥 주식이 올라오면 마음이 편하냐면 바닥 주식이라는 걸 아니까 마음이 편한 거거든요. 여기에 있는데 난 벌써 수익이야. 이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 아니 주가가 요거 올라간 거 바닥에서 주가가 이렇게 빠졌는데 지금 여기 있는데 난 벌써 수익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 주가 여기 있는데 난 벌써 수익이야. 얼마나 좋아. 이게 바닥 주식의 장점이죠. 주가는 사실 반토막 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AI는 제가 볼 땐 트리거가 하나가 필요하거든요. 그게 뭐가 될까 과연. 트리거가 하나 나와주면 빵 칠 것 같은데 그게 뭐가 될진 같이 찾아봅시다. 예, 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뭐가 트리거일까. 오히려 최근에 자꾸 보면 자 여기 딥노이드 얘기 잠깐 드려볼게요. 딥노이드가 어제 유상증자 발표했거든요. 유상증자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이 얘기는 했어요. 지금 보니까 AI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금 조달을 자꾸 해요. 하는데 이상하게 일반 주식이 많아요. 그러면은 그럴 가능성이 높은 애들은 피하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피하면서 보자. 자, 딥노이드입니다. 얘도 유증 발표를 했어요. 얘는 자금이 급했던 회사일까요? 한번 봅시다. 이 회사가 자본금이 112억이에요. 자본금이. 근데 그 자본 총액이 156억이에요. 참고로 연초에는 자본 총액이 190억이었어요. 이 속도로 자본금이 지금 적자는 어쨌든 계속 나오는 거니까 이 속도로 자본금이 빠지면 조만간 요 112억인 자본금을 하회할 수도 있겠죠. 얼마 차 안 나잖아요, 이제. 그러면 자본 총액이 자본금을 하회하면 뭐다? 이건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일부 자본 잠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부분 자본 잠식. 부분 자본 잠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본보다 자본 총액이 작으면 자본 잠식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고 이 자본금을 다 까먹으면 완전 자본 잠식이 되는 겁니다. 얘는 그래서 자금이 좀 급해요. 제가 볼 땐. 자금이 필요해요. 뭐 당장 급하다기보다는 근데 이게 또 AI 기업이잖아요. 투자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건 급합니다. 네, 급한 회사가 맞고 유보율이 거의 없잖아요. 부채 비율이 유보율보다 높잖아요. 그러니까 요 정도의 기본적인 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아요. 요 정도의 기본, 뭐 회계적인 디테일한 거를 알아야 된다. 이 얘기를 저는 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디테일한 건 저도 잘 모르니까. 여러분, 제가 뭐 회계과를 나왔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저도 웬만한 건 아는데, 혼자 공부를 해서 웬만한 건 알지만, 저는 전공이 컴퓨터인데, 제가 어떻게 디테일한 회계 얘기를 감히 하겠습니까? 근데, 기본적인 건 볼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거. 자본 잠식이 뭔지는 아셔야죠. 여기 보면, 자산에서 부채 빼면 자본 총계거든요. 요 자본 총계가 자본금보다는 높아야 돼요. 자본 총계가 자본금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부분 잠식 가는 겁니다. 예, 기본적으로 부채 비율보다 유보율이 높아야 돼요. 한 10배 높으면 제일 좋거든요. 그쵸? 예, 너무 기본적인 것들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뒤에 방송을 또 벌써 30분 다 됐어요. 30분이 다 됐습니다. 한창 말하던 중간에 저는 놀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일단 오늘의 관심주는 ALT 말씀드리면서 저는 내일 또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 내일 뵐게요.